2년차 사용 검사 제도 새 소식, 더욱 세부적인 규칙이 강화되어서 등장. 3월 15일 시행한다고 했다 연기된 중고 1년차 사용 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안녕하세요, 문구고입니다. 오늘은 라인필드의 히말라야 40을 타고 유어면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이레놀을 먹어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것 같네요. 건강해지니까 기분이 좋고요. 얼마 전에 이륜 자동차 사용 검사 관련으로 말이 많았었죠.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 자동차의 경우 중고 거래를 할 때 사용 폐지를 하고 이거를 구입해서 재등록을 해서 번호판을 달려고 하면 오토바이를 검사소에 가져가서 사용 검사를 받고 이때 불법 튜닝 등이 없고 불법 경광등이나 휠 인치 변경, 배기 변경, 등화류 변경 등등 불법 튜닝이 없어서 국가에서 하는 검사에 통과가 되어야 사용검사서가 발부가 되어서 이 사용검사서를 들고 면사무소나 구청에 가야지만 번호판을 달아준다는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한때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세부 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또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도 않고 홍보도 안 이루어진 채 시행이 되어서 난리만 피우다가 결국은 문제가 많아서 시행 연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랬었는데 오늘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3월 15일 시행인 거를 보류하고 다시 규칙을 새로 만들었고 법제처 심사 아직 안 받았고 시행일은 올해 4월 21일부터 단 불법 튜닝을 잡는 건 3년 뒤인 28년 4월 21일부터로 유예가 되었다는 글이었어요. 불법 튜닝은 3년 유예가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튜닝을 너무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좀 희소식이려나요? 아무튼 오늘은 꽤 지루한 시간이 되겠지만 법제처에서 심사를 받으려고 올렸다는 세부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정 이유를 보면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검사,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사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법제처 심사 완료는 4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건 앞에 3월 15일에 시행했을 때의 법이 너무 허술해서 검사 대상 절차 방법, 유효기간 등과 검사 업무 수행자, 위임 대상 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법을 고쳤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규제 신설 5건 이륜자동차의 검사 대상 등이라고 적혀있죠. 이제 사실상 중고로 이륜차를 거래 시에 사용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한 재개정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장 스킵하고 보면은 법 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검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죠. 사용 폐지 신고를 한 이후에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 신고를 하려고 하는 대형 이륜자동차가 검사 대상입니다. 260cc 이상을 말하는 거죠. 대형 이륜차라고 하면은 배기량 260cc 이상의 배기량 이륜차를 말하는 것 같고요. 번호판을 안 달고 있는데 어떻게 검사소까지 운행하라고 하는 거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용 검사를 위해서 일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시 운행을 하고자 할 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휴대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휴대하고 있으면 된다고 해요.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죠. 그냥 기존에도 번호판 달러 간다고 신고 필증과 양도양수 증명서 같은 거 휴대하고 있으면 경찰분들이 이제 무판이라고 잡아도 등록하러 가는구나 하고 보내주곤 했는데 그거랑 비슷하고요. 그러면 검사소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며 어떤 사항을 주로 확인을 하느냐? 일단 이런 자동차의 차대 번호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작물일 수도 있으니. 그리고 이런 자동차의 번호판의 번호가 신고 필증과 달라서도 안 되고 번호판 위치가 적합해야 하고 번호판의 문자가 식별 가능해야 하고 휠이 균열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되고 제동장치 작동이 정상이어야 하고 연료장치에서 누유가 없어야 하고 전기장치가 엔진 정지 또는 화재 발생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고전원 전기장치의 전련 상태 또는 작동 상태에 불량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그냥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이 불량이거나 파손되어 부적합하지 않아야 하고 이륜차의 앞 뒷면에 제동등이나 방향지시등과 혼동이 될 만한 등화를 장착하고 있어서는 안되고 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이 설치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고 배기소음도 정기검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기검사의 검사 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이 떴다. 그러면은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검사를 새로 받으셔야 하고요. 이 재검사 기간 10일은 산정한 데 규칙이 있는데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에 따른 어이구야 차가 이야 두 대를 한 번에 제끼시네요. 아무튼 이 기간은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 휴일, 근로자의 날은 빼고 산정을 합니다. 나름 양심적이네요. 이륜자동차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정기검사는 2년 뒤에 받으시면 되고요. 사용 폐지 신고를 했는데 어디 오랫동안 처박아 두었다가 정기검사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사용신고를 새로 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새로 한 날로부터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어디 처박아 두었다가 새로 등록을 했으면 고무 부식이나 오일의 산화, 배터리의 방전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달 만에 새로 검사를 실시하는 게 어찌 보면은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규칙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4월 28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다만 구조 사망 8호는 2028년, 3년 뒤인 202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에 대한 부분은 3년 뒤인 2028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은 사용 검사를 해도 튜닝 관련으로는 따로 검사를 하거나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맨 앞에 나왔었던 커뮤니티의 글이 참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네요. 그러면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검사의 적용 대상은 사용 폐지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규칙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라고 하고 일반 이륜차는 그런 내용이 따로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영신에 상관없이 모든 연식의 이륜차가 사용 폐지 후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받고 사용 검사서를 내야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당장 불법 튜닝 검사까지 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불법 튜닝을 한 분들에게는 다행인 일일 수도 있는데 연식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모든 이륜차들이 중고 거래를 폐지 후 사용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새로 하는 경우에는 검사소에 가서 사용 검사를 받고 사용 검사서를 받아서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제출해야지만 번호판을 발부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이 중고거래가 참 불편해졌다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륜자동차의 검사가 늘어나면서 관리는 더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도 검사소에 가면은 이 대기가 한도 끝도 없이 밀려 있죠. 현재도 검사소에 가면은 줄을 서서 자동차와 섞여서 검사를 받고는 하는데 앞으로 모든 중고 거래를 하는 이륜차가 검사를 받게 되어서 검사를 받으러 오게 되면은 과연 대기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현재 있는 검사소들로 원활히 소화가 될지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별지의 양식입니다. 첫 번째로 이륜자동차 검사 신청서의 양식이고요. 다음은 이륜자동차 검사표입니다. 이 표를 토대로 검사가 이루어지겠죠. 표를 보시면은 소음, 배출가스, 조향, 주행, 제동,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차체, 등화, 경운기, 승차장치, 원동기, 튜닝 등 각종 검사 항목이 존재하는 것이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부적합 내역, 시정 권고 내역, 종합 판정 칸이 있어서 얼마든지 부적합이 뜰 시에 시정 권고를 내려서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보이고요. 이륜자동차의 사용검사 증명서의 양식입니다.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이 증명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서류이고요. 다음 양식은 이륜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검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써서 내야 하는 양식이고요. 다음은 이륜자동차 검사 대행자 지정 신청서입니다. 검사 대행자로 지정받아서 이륜자동차 검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쓰시는 신청서죠. 부지 면적, 건물 면적 등을 적는 란이 존재하고요.
이상으로 앞으로 새로 시작될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튜닝 검사 부분만 제외한 채로 일단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연식에 상관없이 폐지한 이륜차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내연기관 이륜차와는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대충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사용검사 제도는 3월 15일에 실시되었다가 세부규칙 미비로 연기가 되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시작이 된다. 튜닝 부분은 2028년 4월 28일부터 검사한다. 모든 연식의 이륜자동차가 폐지 후 재사용을 위해서 신고할 시에는 검사 대상이다. 대형 전기 이륜차는 규칙의 시행 이후 최초 등록 시에만 검사 대상이 된다. 무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더라도 등록 필증과 보험가입 서류가 있으면 괜찮다. 검사에서 부적합이 뜨면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사용 검사서가 없으면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이 떴어요. 그런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 일반 자동차의 과태료를 보니까 재검사 기간 10일 이내에 검사를 새로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간다고 하네요. 과태료가 제법 센 것 같고 튜닝 부분은 3년 뒤부터 보니까 지금은 차대 번호가 멀쩡한지 번호판이 제대로 맞는지 소음 기준과 배기가스 기준은 충족을 하는지 등을 볼 것 같습니다. 검사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검사 비용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고 부적합이 뜨면은 문제 해결 후 다시 검사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300만원이나 되니까 꼭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잘 부착하고 운행을 해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3월 15일 시행 실패 이후 새롭게 수정 보완된 이륜자동차 재등록 시의 사용검사 제도에 대한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륜자동차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제나 어감만 늘리면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저터널, 큰 대교의 통행 규제와 불법 주차를 하지 말라면서도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못 대게 하는 결함이 많은 법의 개정은 늘어나는 규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승용차와 동일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 사장님이 오토바이는 안 돼! 라면서 안 된다고 막아서거나 동일한 돈을 내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내 주차장 한 면에 세워두면은 왜 주차 자리도 부족한데 오토바이를 여기다가 세우냐면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서 주차면을 피해서 으슥한데 구석에 세워두면은 오토바이 주차 똑바로 해라면서 주민에게 불평을 듣는 이상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죠. 매년 오토바이 단속 과태료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올리고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검사나 규제도 늘어나고 보험료도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검사 받을 거 늘어나고 세금 낼 거 늘어나고 보험료 늘어나고 규제도 늘어만 나는데 풀어주는 건 하나도 없으니 불만이 생겨도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제 중고거래 시에는 명의 이전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게 생겼네요. 그래야 사용검사를 안 받아도 되니까요. 나라에서 계속 법을 바꾸고 말을 바꿔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오늘 법제처를 통과하면은 또 형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양식은 이런 식이고 대충 이런 식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